이제 심하고 집착이 올라오는 부분에 이렇게 명상하고 마음 공부하니까 나는 너무 좋아졌는데 이제 딸이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될 때, 막 이럴 때 앞만 보고 뛰니까 그걸 이제 아침에 안 될 때도 전화 오고 좋을 때는 같이 좋아하니까 좋은데 아 내가 30, 40대 저렇게 힘들었던 걸 우리 딸이 저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좀 이렇게 명상 공부나 마음 챙김을 하면 그 답이 있을 텐데 나도 모르게 또 그게 올라와서 얘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모습이 또 있어요. 그럼 또 부딪힘이 와. 그러면 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지혜를 내야지 얘네들이 하루라도 빨리. 의 갈등은 딱 하나만 고치면 그 갈등이 사라져요. 지금 딸을 바라보는 마음이 딸은 지금 불완전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딸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이 바라볼 때는 딸을 보는 시선 자체가 항상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완성되지 않고 온전되지 못했다라는 걸 본인이 나도 모르게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있어요. 자꾸. 딸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이 자꾸 그렇게 보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엄마가 뿌리가 그렇게 자꾸 보니까 딸은 지금 그대로 온전하다고 생각해줘야 돼.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딸이 이제 부족하다라고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부족함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자체는 부족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의 존재라고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그 존재가 내가 보는 선에서는 예를 들어서 김장을 하시는 분이 내가 보는데 고춧가루 좀 더 넣어야 되는데 소금을 좀 더 넣어야 되는데 그게 다 보이잖아요. 김장 잘 하시는 분들은 내가 보는 선과 맛에서는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싱겁게 먹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좀 더 달게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팥죽을 어떤 분은 소금을 넣어서 드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설탕을 넣어서 드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딸 인생을. 엄마는 소금을 넣으라 그러는데 딸은 자꾸 설탕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다. 너 맛없다 그거. 그렇게 먹으면 맛없다. 이렇게 먹어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딸은 설탕이 맛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은 설탕이든 그냥 먹든 그냥 온전한 팥죽이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니까 자꾸 그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죠. 엄마가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 다른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 공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행착오와 모든 실패, 모든 그런 걸림돌들은 반드시 딸에게는 이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적당하게 중도를 지켜서 마음을 알아차려야죠. 그리고 내 딸은 지금 그대로 온전한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그리고 내 딸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집착이거든요. 그게. 그냥 지금 그대로 온전하고 딸의 삶을 존중한다. 그래, 엄마는 네 삶을 존중해. 우리 딸, 그래. 뭐 장사가 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날씨가 계속 맑으면 사막이 되듯이 너무 잘 돼도 또 허영심이 생기고 또 다른데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어. 지금 장사가 조금 안 되면 네 건강 좀 챙기고 여행이나 한번 갔다 와. 아이디어 한번 내려고 조금 더 창조적인 일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휴가를 가든 안 가든 엄마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해주고 격려해주면 딸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 뭐 안 돼서 안타깝지. 그래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은 또 안 될 때 있으면 좀 쉬라는 거 아니니 이렇게 또 얘기하고 아이디어가 좋아야 되니까 다른 거 조금 더 보고 유튜브나 이런 검색해서 좀 보고 좀 쉬면서 시간을 좀 가져봐 이렇게 하고 좀 더 노력해봐 좀 더 해봐 좀 더 뭔가 만들어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걸 한다고 해서 그게 올라올 것 같으면 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인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아무리 우리가 가문데 아무리 씨앗을 뿌려봤자 그 씨앗이 다 죽잖아요. 모든 게 인연이 있잖아요. 시절 인연이. 어느 정도 땅 촉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씨앗을 뿌리를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막 감으로 있는데 거기에 자꾸 땅 좀 파봐 씨앗 뿌려봐 이래봤자 몸은 몸대로 힘들고 정신은 정신대로 피폐해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서로 또 우애도 더 안 좋아지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이 만남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말씀하시는 대로 해보려고 하고 실천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맞게 하는 건지 가끔 의문스러울 때가 좀 있고요. 그럴 때는 또 희한하게 제가 궁금했던 것들이 어떻게든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감사하고요. 좀 더 시야가 좀 넓어졌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 명상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제가 이제 그 사는 세상이 되게 협소하고 좁았는데 이 인연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좀 더 제가 더 넓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겨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그리고 이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제가 너무 서두르지 않고 놓치지 않기를 항상 기도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삶의 의무는 매 순간마다 가지는 게 좋아요. 이게 제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 저도 매 순간마다 그걸, 근데 저는 그걸 기도로 하죠. 내가 지금 가는 길을 이 의문조차도 내가 끊임없이 의문을 내고 나를 스스로 되돌아보게, 이게 이제 참회고 나를 하루 일 돌아보는 하나의 일과의 과정들이거든요. 나의 삶에 대한 의심을 끊임없이 하면서 나를 채찍질하고 또 돌이켜보는 일, 참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없으면 수행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더 큰 믿음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나는 오늘 잘 살았는가? 이 질문.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정답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수행이 정답도 아니고, 명상이 정답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게 정답도 아니고, 돈 버는 게 정답도 아니고, 모든 것은 그때 그 시절 인연 따라 변화한다는 것만 답일 뿐이지. 그러면 답은 어디서 찾느냐? 질문에서 찾아요. 질문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순간 내가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살 것인가 악하게 살 것인가 말하는 순간 나는 악한 것보다 착하게 사는 게 좋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는 내 것만 취할 것인가 아니면 나눌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순간 나는 내 것만 취하는 것보다 나누는 게 더 의미 있다라고 답을 내릴 수 있고, 나만의 걸 가지는 사람은 내 걸 더 취하는 것이 내 삶이다라면 그 사람의 답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질문하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답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답이라고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답은 못 보더라도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두 방향으로 선택하는 길이 갈리는데, 그 선택하는 길을 제대로 찾아가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없으면 무명,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게 마음 공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고민하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이미 다 세상의 모든 성인들이 몇천 년 전부터 해왔던 질문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인간들이 해왔던 질문이에요.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내 선택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했던 고민들을 우리는 지금 답습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했던 질문과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행복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 질문을 수천 년 전부터 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근데 그 결과 많은 성인들과 선지식들이 했던 말들 중에서 가장 공통적인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한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인 얘기예요. 공통적인.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 만족하고 감사할 것을 찾는 게, 그게 내 행복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수없이 많이 수천 년들을 살아온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 이 또한 내가 살아가면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 고민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고민 한번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고민한다는 것은 만족감이 덜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족함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무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의문은 좋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야 발전할 수 있고 또 더 나은 행복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답은 이 만족과 지금 감사한 것을 찾는 이게 우리의 삶의 어찌 보면은 정답이다라고 성인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성인들이나 모든 사람들, 예수나 붓다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만족하려고 행복을 찾는 일, 감사함을 찾는 일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내 걸 조금 나눠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봉사를 좀 해보니까 내가 참 기분이 좋고 행복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경전이든 성경이든 그냥 모두 다 자비를 베풀으라, 사랑을 베풀으라, 왼쪽 파면 맞으면 오른쪽 내주라, 속옷을 내두르면 겉옷을 내주라. 모든 경전이나 성경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이 너희들이 만족하고 감사함을 더 키울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라 본인에게. 끊임없이 의심해도 괜찮다. 그 또한 살아있는 증거라는 걸. 그러면서 지혜를 조금씩 공부해 나가면은 이제 여명처럼 딱 이렇게 세상이 환하게 보일 거예요. 예. 저는 작년 말까지는 좀 이렇게 나쁜 감정이 올라오면은 그 감정에 휩쓸려가고 항상 이렇게 내가 괴로운 거는 다른 사람들 외부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우울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상담을 받거나 그냥 병원에 가서 뭐 약을 먹은 적도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상태가 나아져서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거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걸 해봐야겠다. 그래서 명상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채연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제 그동안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좀 좋은 얘기를 스스로에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또 이제 가장 마음을 와닿았던 게 감사해야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는 이제 좋은 얘기를 들어도 좀 실천을 못하고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못했는데 저도 이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게 2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뭐 날씨가 좋거나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도 다 감사합니다로 기록을 했더니 점점 이제 기분도 좀 밝아지고 그런 나쁜 감정이 올라올 때도 거기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고 좀 그 물살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잘 이어나가서 좀 남은 인생은 밝은 에너지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행복의 분량은 감사의 분량이다. 감사할수록 행복해진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의 주인공이다. 나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숨 쉬는 이 순간 감사합니다. 세상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올해 2023년에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갑자기 작년 가을에 둘이 다 사표를 낸 거예요. 회사를 그만뒀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없잖아요. 해도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 제가 조금 바깥에 나가서 좋은 에너지를 받아서 애들한테 전달을 하면은 애들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조금 보탬을 드려서 그래서 제가 지금 거리먹음을 많이 여기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집에 있어도 괜히 애들하고 좀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또 그거를 조금 없애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자식들한테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집에 뭐 사표는 선택을 누가 해요? 회사가 해요? 본인이 해요? 사표 내는 거는? 본인이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회사에서 자른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낸 거잖아요. 본인의 결정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싸주는 게 부모가 돼야 돼요. 그거 왜 냈어? 필요 없어요. 그냥 네가 낼만 했어 냈을 거야. 엄마는 널 믿어. 너의 선택을 언제나 믿고 있어. 잘했어. 그래. 이렇게 항상 자식에 대한 믿음을 가연님은 주셔야 돼요. 네. 옛날에는 진짜 안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차피 걔가 선택한 일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사표 낸 걸 다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뭐든.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거 왜 했냐 꼬치꼬치 묻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통, 사표를 낼 때까지는 얼마나 본인이 생각과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걸 다시 또 상처를 주는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왕 그걸 되돌릴 수 없다면 나는 너의 선택을 존중하고 믿는다. 그래, 잘했어. 이참에 좀 쉬고 좋은 것도 아이디어 생각해보고 편하게 좀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 뜯어주는 게 엄마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그냥 지켜보고 있는 중.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존력은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그 본인에 키워주는 거예요. 그게 자꾸 엄마가 간섭하게 되면 그 생존력을 자꾸 떨어뜨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 잘하셨어요. 예. 그리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엄마가 웃으며 살아가요. 예. 뭐 저기 거미줄 목에 산입에 거미줄 치겠나 하면서 그렇게 엄마 폐지라도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그렇게 우스개로 그러니까 툭툭 끊으면서 재밌게 그렇게 살면 자식들도 웃음이 나고 행복하면 금세 또 좋은 직장 찾아와요. 요즘에 너무 이제 퇴사하고 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시대에. 그래서 그게 내일이 아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이에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거예요. 너무 계속 화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화가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그게 좀 안 되고 근데 이제 쌤님 거 막 들으면 이 꼬리 올리세요 그게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 듣다 보면 그럼 아주 내가 거울 이렇게 하면 진짜 입이 이렇게 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올리지 그러면서 일부러라도 막 이러면서 그걸 듣고 있고 막 되게 노력을 해 이렇게 저렇게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요. 근데 잘 때도 그렇고 그랬더니 좀 좋아진 것 같아갖고 그거를 불교 방송에서도 또 나오셨을 때 다락방식 그거 또 보고 와 진짜 이거 계속 스님한테도 내가 상담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뭐 이랬던 여러 가지 비교하면 안 되지만은 여러 가지 그렇게 내 나름대로 했는데 안 돼갖고 했던 방법에서 와 이거는 진짜 이 세상이 진짜 북단신가? 예수신가? 이런 말까지 내려보고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 친구한테 막 그래서 야 지금 현대의 진짜 선진식이야 막 이러면서 가장되게 막 그렇게 진짜 근데 지금도 이렇게 하면 북사님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해주듯이 직접 그 어떤 내가 고민이 있다면 이렇게 너는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안에 제가 했을 때 해결이 안 됐던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게 좀 계속 들으면서 유튜브 듣고 그랬던 게 그래서 이번에 계속 듣기만 하다가 다시 내 마음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 외국에 사셨어요? 아니 제스처가 굉장히 이렇게 막 이렇게 잘하시니까 표현 능력이 되게 뛰어나네요. 아주 네. 근데 선생님께서 이제 저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는 참 감사한데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났기 때문에 그게 수행력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지혜롭게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시절 인연이 없었다면은 제 말을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근데 선생님이 그만큼 오랫동안 금강경도 보고 다른 이경도 보고 수행을 어찌됐든 열심히 정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씩 눈이 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나 다른 스님들이나 다른 절에 다닌 그 시간들이 너무나 고마운 순간인 걸 선생님이 아시는 게 좋죠. 네, 정말 내가 잘했구나 공부를. 그래야지 기억니은을 알아야지만 가나다를 알 수 있고 문장을 볼 수 있듯이 ABCD를 알아야 스펠링을 알듯이 한 번에 스펠링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눈먼 공부를 했든 제대로 된 공부를 했든 간에 그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값진 순간이었다. 본인에게 칭찬해 줘야 돼요, 사실은. 주변 자동으로 이렇게 좋아지니까 수희님이 수행하는 걸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는 것 같아요? 방해하는 것 같아요?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수인님 수행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지켜봐 주는 것 같죠. 맞아요. 그게 이제 수인님의 일이에요. 수인님이 하는 일을 누군가가 수인님이 사기를 치고 뭐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응원해 주지 않겠죠. 근데 수인님이 지금 선택한 그 일은 운문사에 있는 40년생 이순희님도 응원해 주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인님 하는 걸 응원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내 일이다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캄보디아에 가고 우리 같이 갔고 소록도를 가고 전 세계를 돌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같이 하셨지만 이 일이 누군가가 나에게 응원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거 힘을 얻지를 못해요. 수인님도 응원해주고 예언님도 응원해주고 여러분들이 다 나눔을 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길을 터고 가로등을 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40만 구독자들이 가장 많이 응원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수인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박수 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거 좀 생각해봐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수인님이 하는 것을 다 인정하고 응원해주고 댓글을 달고 또 다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내 일이에요. 그 일이 내 일이라니까요. 그건 반드시 열매를 또 맺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일을 찾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일이 뭘 만든다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수인님하고 내하고 처음에 캄보디아 갔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될지 몰랐잖아요. 그게 그 순간이 끝날지도 몰랐잖아요. 제임씨를 처음 봤을 때 20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일을 계속해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그게 내 일인지 사업인지도 몰랐잖아요. 지부가 만들어질지도 몰랐고.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희망을 파는 사람들 힙화감을 시작한 일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러면 수인님이 지금 이 시작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제는 그냥 응원 따라 힘 따라 이제 수인님이 하는 정진은 수인님만의 정진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좀 되나요? 그러면 또 안 하려고. 그래서 수인님이 제일 먼저 좋고 그리고 수인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좋아합니다. 예우님이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이제 수인님이 뭔가를 찾은 것 같아서 고맙고 그래서 20일 동안 해보고 또 10일 동안 좀 쉬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 아 이게 뭐가 내 삶을 이렇게 바꾸고 있구나라는 게 그리고 본인이 창조한 거기 때문에 본인 거가 돼요. 누가 하라 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실제 이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의 모든 근기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남을 뺏어가려고 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수행이라는 것은 정진을 위해서 박수 한번